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예고드렸던 축구 승무패 27회차의 J리그 일정들을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무엇보다 승무패 오랜만에 J리그 일정들이 발매가 되었고,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존의 유럽 빅리그 일정들에 비해서 J리그는 보여지는 지표에 대비해서 이변이 많이 연출되는 특성을 띠고 있는데요. 따라서 어느 정도 2월의 가능성도 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었으며, 그럼에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되어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팩트를 체크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해보았으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까지 도달하시길 응원해보면서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 경기부터 7번째 경기까지 다뤄볼 예정이며 나머지 7경기는 이길 점심까지 업로드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J리그 1부와 2부로 구성된 7경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이와타의 맞대결입니다. 마리노스는 지난 경기 세레소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세레소가 마리노스의 천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고 울산과의 ACL을 치르고 온 상황이라 승점 한 점에 만족하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마리노스는 일정이 빡빡해서 이번 일정에서도 라인업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미드필더진에서의 연계나 공격진의 전반적인 결정력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도 1.01의 기대 득점에도 2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역습 상황에서의 난조는 있어 보였으며 울산전에서도 2골을 내주면서 경기가 이상하게 가버렸고 지난 매치에서도 세아라의 페널티 실축이 아니었더라면 세레소를 상대로 약했던 악몽이 다시 나올 수도 있었던 마리노스입니다. 원정팀 주빌로는 마치다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승격팀과의 대결이었는데 오히려 주비랄가 마치다의 성향을 따라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빌로가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지난 경기 상대인 마치다는 역습 유형의 팀이라 지키는 상황이 효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리노스는 중앙의 3명의 미드필더의 힘으로 유리하게 풀어가는 것이 가능한 팀이고 단순히 지키는 것이 능사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주포인 저메인이 벌써 10골을 기록하는 등 원맨팀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음에도 꾸준한 득점이 나오고 있는 주빌로입니다. 일단 역습 상황에서 에이스에게 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한 골 정도의 대응 자체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는 마리노스가 다득점 양상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빌로가 잠그는 상황에서도 마리노스가 특유의 미드필더 플레이로 돌파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여졌고 주빌로가 역습 상황에서 한 골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포인 저메인을 제외한다면 득점력이 타고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는 부족하다 느껴졌기 때문에 홈팀 마리노스의 승리와 다득점의 선택지를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알비렉스와 히로시마의 맞대결입니다. 알비렉스는 지난 경기에서 도쿄에게 3대1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상대의 강한 카운터의 선제골을 허용한 당무로는 내리 추가 실점을 연속으로 허용하면서 결국 승부가 결정되고 말았는데요. 알비렉스가 아무리 수비가 강한 팀이라고 하지만 쉬지 않고 공격하는 팀을 상대로는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압박과 기동성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팀에게는 오히려 강한 편인데요. 이와키와 교토 같은 팀을 상대로도 승리를 따내기도 했던 알비렉스 니가타입니다. 히로시마도 이 중에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지난해 니가타의 선수비 성향에 말려서 더블을 허용한 바 있으며 니가타가 히로시마의 공격을 2경기에서 한 골로 막았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였고 16년 이후로는 히로시마에게 2골 이상을 허용한 적이 없는 알비렉스 니가타입니다. 히로시마는 현재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승을 쌓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무패임에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하이프레스와 공수전환으로 승부를 보는 편인데요. 슈팅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매우 뛰어난 모습의 히로시마입니다. 다만 지난 가와사키전에서 2골을 넣기 전까지 리그에서는 사포로와 후쿠오카의 실리적인 플레이에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모습에서 히로시마도 어느 정도 경기력의 기복은 있다고 볼 수 있었으며 지난 경기 후반부부터 압박의 강도가 낮아지는 등 수비에서도 어느 정도 페이스가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부상자들로 인해서 현재 뛰고 있는 자원들의 에너지 레벨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히로시마입니다. 이 경기는 잘하면 무승부의 가능성도 보였고 저득점 양상을 기대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니가타가 전방에 힘을 주고 플레이하는 유형의 팀에게 강하기도 했고 히로시마도 슬슬 압박의 강도가 낮아지거나 골이 들어가는데 기복을 보이는 등 약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히로시마가 니가타에게 더블을 당한 것도 어느 정도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만큼 무승부와 더불어 저득점의 선택지를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센다이와 야마구치의 맞대결입니다. 센다이는 최근 2경기에서는 상대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경기 지바를 상대로도 멀티 실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적인 스타일의 팀에게 약한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샌다이가 몰아붙이는 상황에서의 전개는 좋은 편인데 다만 상대의 페이스를 억제하는 능력은 그닥 좋은 편이 아닙니다.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중앙에서 패스를 굴릴 줄 아는 팀을 상대로는 제법 무력하게 실점이 나오는 편입니다. 샌다이가 몰아붙이는 상황에서는 야마구치도 꽤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보여졌는데요. 이를 생각하면 지난번 지바전에서 피치를 올린 상황에서 골을 결국 넣지 못했던 모습이 다시금 발현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원정팀 야마구치는 기복이 좀 있는 모습이지만 이겨야 할 팀들을 이겨주면서 6위라는 나름 중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야마구치는 중앙을 굳히는 상황에서 제법 강한 편인데요. 따라서 상대가 올라와주는 상황에서 꽤 강점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고우를 상대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군마전에서도 상대가 올라와주는 상황을 이용해서 무려 4골을 기록하면서 완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샌다이가 득점을 위해서 승부를 거는 상황에 야마구치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중앙 블록을 세우는 것으로 버티고 신승을 만드는 것이 이번 일정의 주된 플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야마구치입니다. 이 경기는 야마구치가 승리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보여졌는데요. 샌다이가 올라와주는 상황을 노려볼 것이며 이 상태에서 샌다이가 전개를 못하는 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올라와주는 상대를 공략하는 것은 야마구치고 어느 정도 자신 있는 부분이며 결정적으로 샌다이가 전개가 이루어지는 팀을 상대로는 수비적으로 썩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며 졸전을 펼쳤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경기는 야마구치의 승리 쪽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야마가타와 오카야마의 맞대결입니다. 야마가타는 승리와 패배를 연속해서 기록 중입니다. 다만 이기는 매치는 전부 홈에서 기록했을 정도로 홈에서 강세를 보이는 유형이라는 점은 분명한 전력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야마가타가 홈에서 달라지는 점은 수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 시즌 내준 14골 중 3골만 홈에서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적극성을 높이는 특성 때문에 홈에서 이득을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야마가타가 골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전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으며 올 시즌 기대 득점이 16위에 불과한 상황이며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승부하고 있지만 야마가타가 홈에서도 다득점을 생각만큼 잘 만드는 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카야마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점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승점 3점을 가져오는 것을 꽤나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가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수비가 무너지는 양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기복이 심한 득점력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2득점 이상을 기록한 매치가 3경기가 있지만 나머지 매치에서는 모두 무득점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상대가 블록을 형성한 상황을 돌파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인상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오카야마입니다. 이 경기는 외신의 예상을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야마가타가 홈에서는 상당히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전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그래도 오카야마가 상대가 전방에서 막 밀어붙이는 상황이 아니라면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견고한 블록을 돌파할 만한 공격력을 꾸준하게 보여주는 전력은 아니라고 보여졌기에 이 경기는 무승부의 선택지와 홈팀의 승리 쪽 복수 선택지 그리고 저득점의 선택지를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우와 오이타의 맞대결입니다. 고우는 지난 경기 2대1 패배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득점은 잘 나오고 있는 편인데 수비가 문제라고 볼 여지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사실상 고우의 공격 횟수가 매우 낮은 축에 속하는 편이라서 고우가 이 정도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전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한 전력이며 고우가 어느 정도 오픈한 상황에서는 찬스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잦은 편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웅크리는 상황이 잦아서 슈팅도 그만큼 상대에게 내주는 것이 기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었으며 오이타가 꽤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편이라 수비적인 리스크 자체는 이번 일정에서도 유효할 전망입니다. 원정팀 오이타는 구마모토와의 규슈 더비에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마모토가 흐름을 잡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세트피스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승부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상대에게 공을 쥐어주는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수비 능력이 뛰어난 오이타이며 지난 경기에서도 구마모토가 짧게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찬스를 어느 정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결국 추가 실점을 내주지 않고 잘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오이타가 공격 횟수에 비해서 골을 아주 잘 넣는 모습은 아닌데요. 올 시즌 기록하고 있는 골의 대부분은 세트피스에서 나온 것이며 상대가 강하게 프레스를 해주는 경우에는 역습으로 뭔가 만들기도 하지만 다득점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오이타입니다. 이 경기도 1대1 정도의 무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고우도 공격을 당하는 횟수가 만만치는 않은 편이며 그나마 오이타가 오픈플레이에서의 역량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다는 점이 긍정적인 상황이라 보였습니다. 다만 오이타도 상대에게 페이스를 내준 상황에서도
수비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경우는 많은 상황이기에 무승부의 선택지와 저득점을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나가사키와 아키타의 맞대결입니다. 나가사키는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군마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9경기 무패라는 호조를 맞이하는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득을 잘 보고 있는 편인데요.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도 앞선에서의 수비로 인해서 동점골을 실점하는 등 수비적인 약점이 아예 없는 팀은 또 아니라고 보여졌는데요. 그래도 최근 4경기에서는 2실점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긴 했습니다. 아키타가 블록을 세우는 상황에서 실점률을 잘 커버한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도 있으며 때문에 두 팀의 대진에서는 다득점 양상이 단 2차례밖에 나온 적이 없을 정도이며 이 경기에서 나가사키의 단기적인 페이스가 잠시 주춤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아키타는 요코하마 FC에게 패배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6위까지 승점이 18점으로 같아 상위권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득점을 만드는 능력은 조금은 떨어지는 양상인데요. 지난 경기에서도 세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공중전을 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확실히 상대가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는 꽤나 오픈 플레이에서 전진을 하기가 어려운 듯한 모습이 많았고 지난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상대의 정확한 패스에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블록을 세우는 상황에서 다실점을 예방하는 능력이 뛰어난 편이지만 약점이 아주 없지는 않을 뿐더러 최근 5경기에서도 무실점 경기는 한 차례밖에 없었을 정도의 아키타입니다. 이 경기는 저득점 양상에서 나가사키가 신승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요. 나가사키가 아키타의 블록을 아주 잘 공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키타가 공을 잡은 상대를 만나서 수비가 제법 고전하는 양상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홈팀 나가사키의 승리와 저득점 그리고 고배당으로 핸디캡 무승부의 선택지까지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마모토와 가고시마의 맞대결입니다. 구마모토는 하락세가 매우 완연한 모습인데요. 일단 득점력에서 상당히 난조가 심한 모습으로 최근 3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나가사키와 고우를 상대로 3골을 기록할 만큼 득점력이 아주 안 좋은 팀이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짧은 패스를 가는 구마모토의 특성상 상대가 중앙에 블록을 세우면 고전하는 양상이 없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아주 적극적으로 슈팅을 만드는 능력을 떨어지는 편인데요. 하지만 구마모토가 너무 공격적이라서 실점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팀이라는 점은 동일한 상황이며 올 시즌 경기당 2골을 내주고 있는데 허용률이 리그 20위인 꼴찌에 머무르는 모습으로 일관중인 구마모토입니다. 가고시마도 도치기를 2대1로 잡아낸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폼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야마구치에게 2대0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가고시마가 주도권을 잡는 상대에게는 제법 약한 편인데요. 하지만 구마모토를 상대로는 1승 1무로 상당히 선전했었고 가고시마가 중앙을 굳혀버리는 상대가 아니라면 득점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은 모습이고 상대가 슬슬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후방에서 측면으로 다이렉트 패스를 주는 것으로도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면서 블록을 세우는 성향도 있는 편이며 물론 실점률이 매우 높은 점은 구마모토와 동일하지만 세트피스에서의 5골을 제외하면 오픈플레이에서의 실점이 12골로 상대보다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저득점 양상에서 무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구마모토가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하지만 중앙 자기 진영에서 블록을 세우는 상황에는 약한 편이며 물론 가고시마도 주도권을 쥔 상대를 공략하는 것에 약한 모습이 없지 않고 공격 방식도 롱볼 이외에는 크게 돋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 골 정도씩을 주고받으며 무승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저득점의 선택지까지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